계신 이베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베스 물리 고재근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탐스러운 물리투로 만나는 25강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그렇죠. 자기력에 관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한 제목은 자기장에서 도선이 받는 힘, 자기력에 관계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석과 자석이 있으면 자기력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과 자석이 있으면 자기력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이 있었을 때 이때도 자기력을 느낄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를 살펴보시면서 뭘 공부할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장 속에서 도선이 받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력을 F는 이꼬르 VIL 사인 세타라고 정의하는 거 한번 정의를 해보고, 두 번째, 평행한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직선 도선 두 개가 있었을 경우에 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정리해보는 식을 한번 공부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 투다운 내용 하나 하는데 자기장 속에서 운동하는 전하. 위에 있는 1번은 자기장 속에서 도선하는 도선이 받는 힘. 이 도선이 받는 힘이라면 요 3번은 운동하는 전하. 전하가 받는 힘을 로런츠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런츠 힘을 한번 공부해보고, 자, 그 다음에 사이클로트론이라고 우리가 입자가속기, 우리가 물리원에서 배웠던 우리가 기본 입자들 있죠. 그런 입자들은 바로 입자가속기에 의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돌을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갖고 충돌을 시켜가지고 입자들을 쪼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자가속기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기장 속에서 전하의 운동을 우리가 수직으로 던졌을 때에 자기장이 수직으로 입사를 시켰을 때에 등속 원운동하고, 그 다음에 비스듬히 던졌을 때 나선 운동을 한다라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교재 13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장 속에서 도선이 받는 힘,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 자기장 속에서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른쪽에가 이렇게 플러스라고 되어 있고 왼쪽에가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 전류가 흐르게 되겠군요. 그래서 전류 I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자기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N극에서 S극으로 또 자석 때문에 자기장이 있어요. 자, 자기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도선은 어떻게 되냐면 위쪽 방향으로 뭘 받게 되냐면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선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놓으면 되냐면 L이라고 놉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유명한 F는 이꼬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V, 그 다음에 두 번째 I, 그 다음에 세 번째 L, 그 다음에 각도는 90도가 됐을 때 최대값이 되니까 사인 세타, 뒤에 단위는 뉴턴을 붙여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기력을 표현해 준 것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 자기력의 방향, 힘의 방향을 결정할 때, 이 힘의 방향을 결정할 때, 좋습니다. 힘의 방향을 결정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을 한다 그랬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첫 번째는 선생님 오른손 손바닥 있죠? 오른손 손바닥을 써가지고 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쭉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손바닥으로 펼쳐줍니다. 그러면 이 자기장의 방향을 펼쳐주면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방향입니까? 힘의 방향. 그래서 아하, 선생님 여기에 있는 이 도선은, 그렇죠, 이 도선은 공중부양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말고 고재근 선생님이 자주 쓰는 방법이 있던데요. 그렇죠. 선생님은 요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을 즐겼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은 FBI일 때, 그렇죠, 세 번째 손가락 전류의 방향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손 사용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손 써야 됩니까? 왼손 써야 됩니다. 그래서 FBI 중에서 F가 답이에요. 한번 해보겠어요. N극에서 S극으로. 자, 그 다음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 엄지 손가락이 어떻습니까? 공중부양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 자기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하나의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고, 두 번째, 자석이 있어야 되고, 자, 이런 경우에는 각도가 몇 도가 된다?
FBI에서 B하고 I가 90도가 됐었을 때 최대값을 보이게 되죠. 이때 F를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그런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과 방향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에브리바디 여기에 있는 이 I 값을 조정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 I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버려요. 그러면 뭐가 바꿔질까요? 그렇죠. 힘이 바뀌어질 거다. 자, 그다음에 I는 그대로 두고 자석의 방향을 또 바꿔버려요. 자석의 방향을 바꿔버린다. 그러면 뭐가 바꿔질까요? 힘의 방향이 바꿔지겠죠. 그러면 선생님 처음에 자기장과 처음에 전류의 방향 두 개 함께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F가 그대로 되죠.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유의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I 값은 ohm의 법칙에 의해서 I는 R분의 V가 되니까 V 값을 변화시켜주면 I 값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하, 선생님 그래서 요 전원장치의 V 값 전압을 바꿔주게 되면은 전류값이 바꿔져서 힘의 크기도 달라진다. 그래서 항상 크기와 방향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력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기력 나오면 F는 BIL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있는 그림을 좀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선생님 요 B 누구 자기장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과 에브리바디 더하기 합니다. 더하기 B 누구 때문에 전류 때문에 생긴 자기장을 더해주세요. 자, 그런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튀어나와요. 꼭지로 표시됐죠. 꼭지로 표시되기 때문에 튀어나와. 자, 에브리바디 자, 튀어나오면 이렇게 도넛 모양의 자기장이 원형으로 열심히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자석 때문에 생긴 자기장과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을 자, 합성하자라는 거죠. 합성. 자, 합성했을 때 위쪽 보세요. 위쪽 보세요. 자, 이 방향과 이 자기장의 방향과 이 자기장의 방향 위쪽은 요 반대가 되요. 그다음에 아래쪽 보세요.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요 같은 방향이 되죠. 그러면 여기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조밀조밀해진다. 그다음에 여기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헐렁헐렁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자기장의 합성을 통해서 자기력선의 간격이 조밀조밀해지고 여기는 헐렁헐렁해진다라는 것을 밀한 곳에서 소한 곳으로 힘을 받는다. 요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요 자기장의 합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군요. 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자료를 하나 준비했으니까 자료 보시면서 확인해 보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기력의 방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표시를 하셔가지고 그냥 편한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 이렇게 오른손을 사용한 경우에 이렇게 절자력 해서 힘의 방향이 손바닥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선생님이 즐겨 쓰는 방법은 FBI 중에서 답이 뭐라고요? F가 됩니다. 답은 뭐라고요? F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력의 방향은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를 사용하여서 자기력의 방향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F는 이꼬르 BIL 사인 세타라 그랬는데 각도가 90도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지 자료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것이 되겠죠. 자, 만약에 선생님 이제 왼손 즐겨 쓴다 그랬으니까 왼손 쓰겠습니다. FBI 중에서 B I 선생님 B하고 I하고 붙어버렸는데요. 자, F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요렇게 B하고 I가 요렇게 같아버렸을 경우에는 자기력을 우리가 표현할 때 F는 BIL 사인 세타에서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몇 도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90도가 됐었을 때 요때 이제 힘을 요렇게 F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자기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90도가 됐었을 때의 최대값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자료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자, 이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F는 이꼬르 B, I, L 사인 세타.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렇게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중요한 것은 자기장의 방향으로 90도로 가는 요 도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타의 각도로 이렇게 세타의 각도로 이 도선 L이 기울어져 있었을 경우에는 요 L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L 사인 세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BI 쓰고
곱하기 L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붙여 읽어버리시면 빌 사인, 그래서 BIL 사인 세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2010년부터 제작을 했던 바로 전기근의 실험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 선생님이 이 실험 장치를 만들었어요. 직접. 또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이 실험 장치를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직류 전원 장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스위치도 있고 여기 이제 전압을 조정하는 이 나사도 있죠. 그 조절 나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간색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빨간색을 따라서 크로즈업에서 올라가시면 선생님이 정확하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줬어요. 자, 그러면 이 빨간색에서 이렇게 검정색 쪽으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전류의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여러분들 선생님 몸통 속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모니터 속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N극에서, 빨간색이 N극이죠.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장이 있고 전류가 흐르면 이게 뭘 받는다 그랬죠? 힘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먼저 선생님이 왼손을 사용해 가지고, 선생님이 왼손을 좋아하니까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전류의 방향은 선생님 모니터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이 자석의 어느 쪽으로 갑니까? 바깥쪽. Everybody understand?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스위치를 켜는 순간 요 도선은 어느 쪽으로 가게 돼 있냐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기근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제 관성의 법칙이 잘 적용되게 이제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상태를 만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잘 보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스위치를 켜면 이제 요게 갑니다. 자, 바깥으로. 자, 하나, 둘, 셋. 이야, 여러분들 어때요? 기울어진 각도가 보이시나요? 선생님이 전압을 좀 더 높여보도록 하겠어요. 선생님. 자, 그래서 이제 크로즈업 한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만 크로즈업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정지 상태에서 선생님이 스위치를 켜면 바깥으로 가는지 봅니다. 하나, 둘, 셋. 어때요? 선생님이 자기력을 느끼게 해주는 실험 장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여기 있는 스위치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버리겠어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버린다. 그러면 이제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지면 힘의 방향은 어디가 된다 그랬어요? 반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 결과론적으로 이 근해가 이제 어느로 들어가냐면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께서 이걸 크로즈업 해주셔가지고 하나, 둘, 셋 할 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어때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그래서 아하, 선생님 이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니까 힘의 방향이 바뀌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그 유명한 전기근해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옵션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이게 바로 이제 이 자기력을 이용한 대표적인 기계가 요게 이제 전동기가 되는데, 요거 이제 감독님이 또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선생님 프로펠러를 다 부셔버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금 전에 간식을 드시고 이렇게 빨간 걸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스위치를 켜면 허벌나게 열심히 돌죠.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도선 같은 경우에는 도선 한 가닥이었지만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력하게 돌고 있네요. 자, 이런 경우는 바로 안에가 솔레노이드가 겁나 많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힘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키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력의 방향은 오른손 바닥을 폈을 때에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하면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책에 이제 주로 요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오른손으로 해보시고, 또 선생님이 팁으로 알려주신 것은 왼손을 쓰셔서 FBI 넘버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자기력의 크기는 F는 이꼬로 BIL 사인 세타. 90도가 됐을 때 최대값이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해봤고, 두 번째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에 뭐라고 뜰 거냐면 평행한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는 도선 두 가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보시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평행한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 그랬는데 평행한 두 도선이에요. 요렇게 가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분필을 빨간색 분필을 사용하지 않기로 EBS에서 결의를 했어요. 좋아요. 자, 이거 다음에 프레시 자료도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전류가 선생님 물리 1에서부터 열심히 배웠는데 이 도선의 오른쪽에는 X고요. 왼쪽에는 꼭지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이 도선의 X고요. 여기는 꼭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여기 가운데 지역에서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요 I2 때문에 생긴 것과 I1 때문에 생긴 것이 이렇게 반대가 됩니다. 자, 요거 뭡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되겠네요.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이제 전류의 방향을 표시를 해주면 전류의 방향 I1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X, 여기는 꼭지. 자,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X, 튀어나온 것은 꼭지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죠. 자, 아래쪽으로 들어갔을 때 들어가니까 X, 여기는 뭐가 됩니까? 꼭지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서로 뭐 합니까? 청력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행한 도선, 평행한 두 도선에서 하나가 누구 역할을 하냐면 보세요. 식 만듭니다. F는 이꼬르 B, I, L 사인 세타 해가지고 B는 이 하나가 자기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는 K는 이꼬르 R분의 I라고 배웠어요. 자, 기억되나요? 요게 바로 요 B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I2가 되겠습니다. I2 그리고 L 요렇게 써주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두 도선 사이의 작용반작용, 자기력은 작용반작용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요 이제 B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요거라고 선생님이 쳐볼게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써볼게요. K 곱하기 R분의 I2 곱하기 I1이라고 써놓고 I1 곱하기 L. 그래서 이 힘은 똑같죠. 그래서 식으로 이제 정리하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K R의 제곱분의 R의 제곱이 아니라 R분의 I1 곱하기 I2L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이 이 부분이 B, 이것이 I, 요게 L, 여기 I2라고 써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생님 도선 두 개가 있었을 때에 전류가 각각 흐르게 되면 요것도 자석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석 두 개가 있어서 자기력을 느끼는 경우다. 식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주고 반드시 이 두 도선에 생기는 이 힘은 작용반작용이 된다. 같은 방향일 때는 인력이 되겠고 반대 방향인 경우에는 밀어내는 청력이 되겠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이 또 이것을 EBS 8번 스튜디오에서 실험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요. 이거는 왜냐하면 전류가 좀 많은 전류가 흘러야 되고 좀 이게 이제 아주 얇은 도선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이제 교재나 참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길게 늘렸다 가지고 당기거나 미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선생님 그럴 수 없어서 프레시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생상을 해보는 것이죠. 전선이 두 가닥이 이렇게 흘렀을 때에 정말 전류가 흐르면 같은 방향으로 흘렀을 때 인력일까 그리고 반대 방향일 때 청력일까라는 것을 선생님과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자료가 준비됐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중요한 것은 요 I하고 I2의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자, 좀 우리가 좀 세게 한번 흐르게 해보죠. 자, 5A 흐르게 하고요. 여기도 5A 흐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힘이 엄청나게 이렇게 커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좀 힘을 좀 이렇게 전류를 좀 약하게 이제 방향을 말이죠. 그래서 방향을 반대로 해버리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이대로 두시고 자 이대로 두었을 때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니까 선생님이 뭐라 했습니까? 두 도선 사이에 생기는 힘은 뭐라 했죠? 청력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되고 반대일 때는 청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조절을 해보죠. 이거를 똑같이 마이너스 3A로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서로 두 도선이 당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 F1과 이 여기 있는 F2는 작용반작용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조정을 해줌으로써 한 번만 더 해보고 마칩니다. 자, 위쪽으로 이제 선생님이 한 플러스 3A 정도로
그래서 플러스 3A, 마이너스 3A일 때 이렇게 힘을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선생님이 이제 이 두 도선의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흘렀을 때 반대의 방향으로 흘렀을 때 이제 가상 실험을 선생님이 실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36쪽 우리 탐지론 교재에 보면 자기력의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선생님 자기력에 이용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뭐라 했다 그랬죠? 전동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동기와 더불어서 바늘이 달려있는 전류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계 그림을 준비했으니까 전류계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류가 얼마나 세게 흐르냐, 약하게 흐르냐를 측정하는 전류계입니다. 자, 구조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고, 자, 여기에는 철심이 박아져 있고 굉장히 여러 겹의 이제 코일이 이렇게 감아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선생님 여기 자석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장에 있는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주니까 뭘 받겠습니까? 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세게 흘러주면 힘을 크게 받아요. 그래서 이 바늘이 더 많이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씩 들고 다니는 멀티미터라는 것은 이제 디지털로 변환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바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학교 실험실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세져서 힘을 세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선생님이 전동기 그림을 한번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실험을 했던 그 전동기 있죠? 그 속 구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의 속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N극, S극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 전류를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자, 전류 여기 위에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여기는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른손 손바닥을 준비해도 되고 왼손을 준비해도 되겠습니다. 자, N극에서 S극으로 찔러주시고, 자 보세요. N극에서 S극으로 찔러주시고 전류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전류가 전류가 N극에서 S극이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요건 힘은 엄지손가락 어디로? 이렇게 아래로. 그래서 힘이 아래쪽으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극에서 S극으로 쭉 해주시고 선생님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돼버려요. 180도가 돼버리죠. 이런 경우에도 힘을 받지 않아요. F가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N극에서 S극이고 해주고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손가락 표시하기가 좀 힘들죠. 요 힘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여기에다가 프로펠러를 이렇게 설치해 놓게 되면 이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얘는 아래쪽으로. 그래서 뱅글뱅글 돕니다. 그래서 또 반바퀴 회전할 때마다 전류의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류자라는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반바퀴 회전하게 되면은 전류의 방향을 바꿔줘요. 그래서 계속 같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직류 전동기의 구조가 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가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코일이 감겨져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자리 한번 넘겨서 이제 한번 키포인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식 하나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 그 말이죠. 보세요. 평행한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요 힘은 F는 이꼬로 BIL이다. 여기는 I고 여기는 L이에요. 근데 이 B2 자리에 써야 되는 것은 이렇게 썼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선생님 요 K는 이제 직선 도선에서 상수였으니까 그냥 K로 처리해도 되고 아니면 상수로 써도 됩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요게 K고 R분의 I1, I2, L 이렇게 써주면 바로 두 도선 사이의 자기력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식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로는 137쪽의 로런츠 힘을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로런츠 힘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로런츠 힘이라는 것은 자기장 속에서 운동하는 전하가 받는 힘이에요. 전하가. 그러면 플러스 전하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F는 이꼬르 BIL 사인 세타라고 그랬는데
사인 세타는 90도니까 안 쓰겠어요. 자, 그러면 N극에서 S극으로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이 형성돼 있고 전류가 요렇게 요렇게 여러분들 모니터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도선은 어디로 힘을 받습니까? 위쪽으로. 위쪽으로 힘을 받아요. 자, 위쪽으로 힘을 받는지 표현해 주기 위해서 위쪽으로 힘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엄청나게 강력한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 도선 속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실제로는 이 도선 속에는 누가 움직이고 있냐면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유전자들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하, 실제로 이런 자유전자들 하나하나가 받는 힘을 우리가 나타낼 때 이걸 우리는 무슨 힘이라 한다? 로런츠 힘이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요 자유전자를 보지 말고 요 자기장 속에다가 정말 대전 입자 하나, 전하 하나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그 힘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이때 이제 식을 한번 선생님이 만들어 볼 테니까 선생님이 식을 교재처럼 만들지 않고 그냥 쉽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F는 이꼬르 B, I, L 사인 세타라 그랬는데 B는 자기장 그대로 쓰고 I는 전류의 정의가 뭐냐면 I는 T분의 Q입니다. T분의 Q. 전자 하나가 진행했으니까 2라고 쓰면 되시겠죠. 그래서 T분의 Q. 그 다음에 곱하기 L. 그러면 우리가 T분의 L에 해당하는 것이 뭡니까? V가 되죠. V. 시간분의 거리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F에서 로런츠 힘이라는 것은 물리투에서 B, Q. 우리 일반화된 식을 쓰려고 그래요. BQV. 그래서 전하 하나가 받는 힘은 BQV다. 그래서 바베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되고 BQV. 그래서 아하, 로런츠 힘을 표현할 때는 BQV로 표현을 해주는구나 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개념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회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F는 이거로 BIL에서 실제로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이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전하가 받는 힘을 로런츠 힘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전하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도 있으니까 전류의 세기 I를 T분의 Q로 나타내서 BQV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재로서 137쪽에 식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죠.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로런츠 힘 중에서 좀 특수한 경우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플러스 전하일 때는 선생님이 준비한 왼손 갖고 그냥 끝내는 겁니다. 자, 자기장, 그 다음에 플러스 전하가 가는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위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기장과 전하가 몇 도의 각도? 90도의 각도를 유지하니까 최대값이 돼서 F는 BQV, 여러분들 순서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장에 대해서 세타의 각도로 던지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세타의 각도로 운동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거는 BQV에다가 F는 사인 세타 해주면 되죠. 마치 F는 BIL 사인 세타처럼. 그래서 아하, 선생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세타의 각도로 갖고 있었을 때는 BQV 사인 세타가 됩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해 준 거냐면 아하,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일 때는 또 0도가 되고 자기장의 방향과 180도의 방향이었을 때도 그때도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반화된 식을 한번 써라 그러면 BQV에다가 무슨 세타? 사인 세타를 곱해준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90도가 됐었을 때는 그냥 BQV로 남기면 되시고 세타의 각도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는 사인 세타 붙여주시면 되겠고 0도나 180도인 경우에는 F가 0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된다. 이걸 우리가 로런츠의 힘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자료를 하나 준비했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계신 교재 137쪽에 오른쪽 날개라고 선생님이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홀 효과라고 있어요. 그래서 별표 5천만 개 쳐놓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렇게 전류를 흐르게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 보도록 하겠죠. 전류를 흐르게 해줘요. 전류를 흐르게 해주고 이때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러면 자유전자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자유전자는 전류가 흐르는 것에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 힘의 방향을 따질 때는 B, 자 따라합니다. B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여기가 I예요. I 그럼 힘은 어디로 받아요? 그렇죠. 왼쪽으로 받습니다. 왼쪽으로. 힘을 이쪽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눈을 크게 뜨고 확인을 해보면 전자들이 봐보세요.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힘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자유전자들이 이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니까 요 둘 사이에는 뭐가 생기게 되냐면 기전력, 전이차라고 그랬어요. 전이차를 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뭘 확인할 수가 있냐면 선생님 여기 전류의 세기를 일정하게 했을 때 요 자기장이 세다면 잘 보세요. 자기장이 세다면 자유전자가 요렇게 치우치는 이 정도가 세겠군요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다니는 요 스마트폰 어디 건지 어느 회사 건지는 안 보이죠. 호주머니성이 들어있는 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그 나침판이 있죠. 위치를 측정해주는. 그래서 요게 그 나침판이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폰 속에. 그게 바로 홀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측정한다? 바로 자기장의 방향도 있을 거고 자기장의 세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하 선생님 홀 효과라는 것은 이렇게 로런츠 힘을 받아가지고 자유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칠 때에 두 지점의 전이차가 측정이 되어져서 요거를 결국 이게 위치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 나침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딱 하나는 홀 효과에서 자유전자가 치우치는 요 방향을 여러분들이 잡을 때 반드시 자유전자가 가는 방향이 아니라 전류의 방향으로 잡아주시라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 효과까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키 포인트로 한번 자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로런츠 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기장 속에서 운동하는 대전 입자, 다시 말해서 전하가 받는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는 BQV, QVB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홀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홀 효과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기장 내에 놓여 있는 도선이나 도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때 이동하는 전하, 여기서는 실제로 자유전자죠. 이 전자가 로런츠 힘을 받아가지고 아까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럼 이 치우치는 효과 때문에 바로 두 지점에 전이차가 생기게 된다. 그 전이차를 측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홀 효과를 이용할 때 스마트폰, GPS, 자기장 센서 했는데 우리가 첨단 기기 속에 들어가 있는 바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치를 찾아내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 아니라 바로 전류의 방향은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에 반대로 표현해 주셔야지만이 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로는 138쪽이 되는데 사이클로트론이라고 입자가속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당구공을 한참 들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구공을 망치로 이제 그렇죠. 우리 감독님은 힘이 세시기 때문에 작년에 결혼하셨는데 충분히 깨실 수 있을 거예요. 깨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요 핵 같은 것은 망치로 못 깬다라는 것이죠. 입자 가속기라는 강력한 기계 속에서 나온 어떤 입자가 핵자하고 부딪혀가지고 핵자를 쪼개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자 가속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핵자 같은 아주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것을 깨기 위해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얻게 해주는 기계. 이게 바로 입자 가속기. 그래서 유럽에 굉장히 몇 개 나라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펼쳐져 있는 입자 가속기가 있다고도 우리 물리원 시간에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자 가속기는 어떠한 원리가 숨어져 있는지
숨어져 있는지 우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매우 복잡한 이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이클로트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입자 가속기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D자형으로 된 금속통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을 D1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D2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여러분들 어떤 원리가 숨어져 있는지를 공부하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양성자라는 것을 자기장 속에다가 놓여주면은 이 자기장 속에다 양성자를 놓여주면은 결국 F는 이꼬로 BQV라는 로런츠 힘을 받게 됩니다. 자, 로런츠 힘을 받게 되죠. 그러면 자기장 속에다가 선생님이 쫙 조금 있다가 이제 90도로 던지는 경우, 그다음에 비스듬하게 던지는 경우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여기에다가 양성자 하나를 자기장을 걸어준 상태에서 입사를 시켜야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반쯤 돌았을 때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여기 D1과 D2에 걸어준 전위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가속되게 힘을 전기력을 가해줘서 바로 더 큰 궤도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D1과 D2 사이에 끊어놓고 반바퀴 회전할 때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줘요. 그래서 계속 그 입자를 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둥글둥글 계속 궤도가 커지면서 나중에 바깥으로 나오게 될 때는 엄청나게 가속된 입자가 나온다. 이 입자를 핵자들하고 충돌을 시켜가지고 핵을 부셔버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이제 자세히 공부하시겠습니다만은 사이클로트론 속에는 바로 로런츠 힘의 원리가 들어있고, 자, 우리가 등속 원운동을 한다. 그러면 M R분의 V 제곱이라는 이런 식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이클로트론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바로 반원통으로 이렇게 D자인 금속통을 만든 다음에 입자들을 가속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핵자들을 쪼개는 망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 또 정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138쪽에 왼쪽 날개에 보면 속도 선택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속도 선택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 선택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걸어주면 F는 이거로 뭐가 됩니까? QE라는 전기력을 이렇게 받습니다. F는 이거로 QE라는. 그리고 선생님 또 전기장만 걸어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장을 걸어줬어요. 그렇죠, 자기장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BQV라는 로런츠 힘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선생님 플러스 Q가 쭉 가게 되면은 플러스는 원래는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쭉 이렇게 갈라 그러는데 로런츠 힘을 받아가지고 위로도 또 힘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속도 선택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일정한 속도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Q하고 Q를 이렇게 제거시키면 V는 B분의 E라는 식이 탄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 선택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입자 가속기를 돌릴 때 중요한 거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딱 그 전기력과 자기력이 같아지는 그때의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식이 요게 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한테 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프레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선택기. 자,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을 동시에 걸어줬을 때에 전기력과 자기력이 같아진다. 그러면 이제 R자임이 0이 된다. 자, R자임이 0이 됐을 때 어느 쪽으로 휘지 않고 쭉 가는 이런 게 속도 선택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도 이제 예비 실험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상태에서 한번 아무 옵션 값을 주지 않고 한번 스타트를 해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플러스가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전기력과 자기력이 딱 같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통과하는 이걸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건 지금 속도 선택기에서 정확하게 그 값이 구해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 할지 모르는데 이제 전기장에 요거 전기장을 이제 방향을 선생님이 이제 요 플러스를 잡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걸어 줄게요. 쭉 요렇게 마이너스 그만 겁시다. 자, 걸고 다시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을 하면 이제 이 플러스는 이 마이너스로 전기력을 받으라 그러고 위쪽으로 로런츠 힘을 받으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로런츠 힘이 더 세네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요렇게 좀 내리고 요것도 좀 밑으로 좀 자기장의 세기도 좀 약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 주시면 이제 그 계산된 값이 있죠. 그 계산된 값을 여기다 다 집어 넣으면은 아하, 좀 이제 느낌이 좀 와요. 느낌이. 아하, 선생님 자기력과 전기력이 지금 같은 상태에서 거의 선생님이 지금 이제 감으로 한 거예요. 감으로 계산하지 않고 감으로 한 건데 여기를 통과하기를 우리는 바람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속도 선택기라는 것이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렇게 동시에 걸어줬을 때에 이 입자가 전기력과 자기력이 로런츠 힘이 같아가지고 통과했네.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 선택기까지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 자료를 또 정리를 할 테니까 이 입자가속기에서는 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로트론이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대전 입자를 가속시키는 입자가속기다. 입자가속기다. 그래서 입자가속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2분의 t 아까 한 바퀴 돌 때가 주기 t라면 반원통이었으니까 반 돌 때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계속 바꿔줍니다. 이 교류를 걸어주면 바꿔지겠죠. 그렇게 되면 계속 끌어다녀서 입자를 더 가속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과하고 나온 다음에는 아주 강력하게 가속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선생님이 이제 사실 시험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자기장 속에서 전하의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운동을 하는 것은 로런츠 힘을 받아서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로는 138쪽이 되는데, 요 로런츠 힘이 결국 등속 원운동을 시켜주는 힘이 된다라는 거, 요걸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러면 자료를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자, 바로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균일한 자기장에 에브리바디 동글뱅이 쳐야 되는 것은 수직으로 입사한 경우에 대전 입자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 보시는 것이죠. 자, 여기 지금 입자가 플러스 입자예요. 그래서 항상 FBI에서 B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전 입자가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류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죠. 그럼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90도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이런 거군요. 고재근 선생님이 당구공으로 이렇게 이 균일한 자기장 속에다가 90도로 당구공을 딱 던지면은 결국 플러스 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한다. 그럼 식사야 되겠죠. F는 이거로 BQV라는 이 로런츠 힘을 받아서 MR분의 V제곱이라는 결국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 V가 두 개 있으니까 V를 이렇게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BQ가 남고 여기는 MV, 여기는 R이 남네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량하고 질량, 요 M과 또 V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B하고 Q가 일정했을 때 R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서 요 식 하나로 물어본 것들 전부 다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BQV라는 것이 로런츠 힘이고 MR분의 V제곱이 구심력이니까 로런츠 힘이 구심력이 되어서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 한번 또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나선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90도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몇 도로 던지냐면 세타의 각도를 가지고 던져줍니다. V를. 그러면 우리 중력장에서 물체 운동 배웠는데 X축으로는 V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Y축으로는 V 사인 세타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한다. 처음 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 X축으로는 자기장의 방향과 이렇게 나란합니다. 그러면 힘을 받지 않죠. 그래서 X축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게 되냐면 등속도 운동을 하고 Y축으로는 무슨 운동을 합니까? 등속 원운동을 하죠. 로런츠 힘을 받아서. 요게 이제 합성된 경우가 바로 무슨 운동으로 표현됩니까? 나선 운동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과 결국 직선 운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나선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프레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등속 원운동에 관계된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선생님이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입자를 쫙 던졌을 때 그 입자가 그렇죠.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됩니다. 플러스 입자를 당구공을 이렇게 쫙 던졌더니 이게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왼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기장이 전부 다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 쭉 표시를 해주면 바로 힘의 방향 이게 바로 로런츠 힘입니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입자를 선생님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꿔버릴게요. 마이너스로 바꿔버리면 도는 방향, 회전 반경이 방향이 반대로 됐죠. 그래서 아하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기장의 세기를 선생님이 좀 더 세게 해버린다. 그러면 힘을 좀 더 크게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스듬하게 아니라 90도로 던졌을 때 어떤 운동을 하는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의 로런츠 힘이 등속 원운동을 시켜주는 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균일한 자기장에서 수직으로 입사한 대전 입자의 운동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BQV에는 MR분의 V제곱.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타내고 싶은 거 다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R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BQV는 MV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속도 선택기를 통과해 갖고 V를 또 일정하게 해주고 B도 일정하게 해주고 Q도 일정하게 해줬다. 그럼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R하고 M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비례 관계가 있네요. 요걸 여러분들이 짚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기도 한번 구할 수 있는데 주기는 T는 이꼬로 V분의 2파이 R, V는 T분의 2파이 R이니까요. 등속 원운동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 조건들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BQ분의 2파이 M이라는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R 값을 집어넣어주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스듬히 입사한 대전 입자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등속 직선 운동과 등속 원운동이 합성되어 가지고 이 나선 운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하 선생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속도를 분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X축과 Y축의 운동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쉽게 설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내용을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